자, 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극한 성질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참거짓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종류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길고 복잡한 편인데 한번 하게 되면 정확하게 알아놓으시면 어떤 문제든 풀어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나온 내용은요. 첫 번째, 극한의 참과 거짓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극과 참과 거짓은요. 일단 극한, 수렴할 때의 성질, 그 다음에 부등식 성질, 그 다음에 급수와의 관계 크게 세 개로 나눠지고요. 그 중에서 특히 극한의 성질은요. 종류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파괴될 게 좀 많은 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극한의 성질 자체도 문제를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성질의 역 관련된 문제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형은 우리가 이제 참거짓에 대해서 연습을 안 시키는데 실제 부정형 문제를 참거짓과 연계시켜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치환형 문제인데요. 하나는 알고 하나를 모를 때 이제 하나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다른 걸 모를 때 사용하는 내용인데 역시 시험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교대 수열, 즉 1,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서 가는 수열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우명제 이용하는 건데요. 대우명제 이용하는 게 사실상 최고난이도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문제 유형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를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대신해서 많이 내는 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선호 유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이쪽 관련돼서는 수능이나 교육청 쪽에서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학교 내신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수능을 선호하는지 내신형 문제를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자신의 학교에 맞춰가지고 전략을 잡아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면 다 알아놓는 게 안전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하나씩 첫 번째 이 주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두 개의 동영상 강의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한의 성질과 역인데요. 처음에 우리가 배울 때 수열의 극한이 두 수열의 극한이 수렴하는 상태가 주어지면 뭐가 성립한다고 배우느냐면 덧셈, 뺄셈, 곱셈이 성립하고 그리고 나눗셈 같은 경우는 분모가 0이 아닌 상태가 되었을 때만 수렴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었어요. 이 나누기 경우가 뭐로 내느냐면 시험 문제 약점으로 골라서 출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봐두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셔서 보시면 두 번째 그리고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수열에 합과 곱이 수렴하면 그 각각의 수열이 수렴하는가 여부를 물으면 거짓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판례는 진동 형태의 수열을 들면 쉽게 풀이해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두 수열 AN과 BN이 수렴하고 그리고 극한값을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눗셈과 관련돼서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설명해 놨는데요. 자, 리미트 AN분의 BN은 베타분의 알파라고 쓰면요. 이거는 거짓이 됩니다. 뭐가 붙어야 되느냐 반드시 베타가 0이 아니라는 게 붙어야 되고요. 그리고 BN 수열도 0이 아닌 상태라는 언급이 있을 때만 각각 붙여가지고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극한값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 내려오시면요. 자, 세 번째, 두 수열의 극한이 수렴하면 수렴하는 조건이 두 개 나오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의 수열을 수렴하는 조건이 두 개 나온단 말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AN 수열이 수렴하고 BN 수열이 수렴하죠. 그러면 덧셈, 뺄셈, 곱셈 써가지고 연산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AN 플러스 BN을 하나의 수열로 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수렴하고 그리고 얘가 수렴하면 두 개가 수렴하는 상태죠. 그래서 두 개가 수렴하는 상태면 역시 연산을 써가지고 뭐 다른 값들을 구해낼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N 플러스 BN을 하나의 수열로 생각해서 수렴하고 AN 마이너스 BN을 하나로 생각해서 수렴하는 조건이 두 개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다? 사칙연산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들을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리미트 an-bn이 0이고 리미트 an이 알파면 bn의 값이 알파인 걸 구하라.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 수렴하는 게 두 개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이용해가지고 뭐 해라? bn을 만들어내라 이런 뜻인데 사칙연산이 성립하니까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써도 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 그리고 마이너스 a의 n 마이너스 bn 이렇게 수열을 나타내면 이 값은 무슨 수열이 되느냐면 bn 수열이 됩니다. 자, 근데 두 개 다 뭐 하고 있는 상태냐면 이 수열이나 수렴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각각 극한을 붙여도 됩니다. 극한의 성질이라고 해서. 그래서 결과는 뭐로 나오게 되느냐면 0, 알파 마이너스 0 이렇게 되죠. 자, 다시 지우고 제가 알파 마이너스 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면 bn의 극한값은 뭐가 되더라? 알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가 되더라? 참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얘는 참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수렴하는 수열이 있고 수렴하는 수열이 있으면 이 두 개를 연산을 통해서 뭘 찾아낼 수 있다면 bn 수열을 찾아낼 수 있다면 참이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 들어가는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밑에 문제를 보시면 자,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리미트 an-bn하고 리미트 an 플러스 bn이 뭐하면 수렴하면 an하고 bn도 수렴한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두 수열을 뭐하면 더하면 두 배의 an 수열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라고 쓸 수 있느냐면 a의 n 마이너스 bn 수열하고 그리고 더하기 a의 n 플러스 b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쓰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면 두 배의 뭐가 되더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수열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앞에 구한 이 식은 이거는 각각 극한을 붙이는 게 가능하니까 뭐가 된다는 뜻이죠? 수렴하는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수렴하는 상태가 되니까 결국 수렴하는 수에다 2로 나눠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리미트 뭐가 되더라?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도 뭐 할 수 있다? 수렴한다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bn 수열도 한다면 뭐 해주면 되느냐면 빼주는 형태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에 마이너스 a의 n 마이너스 bn 이렇게 해주시면 뭐가 되느냐면 두 배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bn이 나오겠죠. 자, 따라서 여기 있는 이것도 뭐한 상태다? 수렴하는 수열끼리 뺀 거기 때문에 이것도 수렴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모두 수렴하게 된다. 2bn이 수렴하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도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수열을 이용해서 다른 수열을 연산을 의해서 찾을 수 있다면 그건 뭔다? 수렴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도 뭐다? 참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셔서 세 번째 걸 보시면요. 세 번째 거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즐겨서 내는 유형 중에 하나라서 조금 꼼꼼하게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주의가 필요하고 별표 쳐놓고 보셔야 됩니다. 자, 주어져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이 수렴하면 bn이 수렴한다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수렴하는 수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나누기를 이용해서 풀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런 뜻이 되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an, bn 이래가지고 각각 극한을 붙여서 계산해도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 해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느냐면 분모에 이 값이 있기 때문에 이 값이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어 있을 때만 뭐 할 수 있느냐면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약분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bn 수열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an이 0이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뭐가 0이라는 내용만 나와 있느냐면 bn이 0이 아니라는 말만 나와 있죠. 따라서 무슨 조건이 붙어야 된다? 여기 나와 있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있는 극한값이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라는 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없는 상태였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bn이 수렴한다는 뜻은 an의 극한값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뭐가 되더라? 거짓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짓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문제로 내려오시면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리미트 an이 수렴하면 an의 제곱도 수렴한다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이렇게 풀어 들어가시면 되죠. 리미트 n의 무한대로 갈 때 a의 n의 제곱은 an이 수렴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a의 n 이렇게 써도 되죠. 근데 각각이 수렴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될 수 있느냐,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더라, a의 n 이렇게 쓰실 수 있죠. 자, 따라서 이 값하고 이 값이 다 수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렴하는 일정한 값들 두 개 곱한 거기 때문에 얘도 뭐 한다라고 볼 수 있다?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도 수렴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리미트 an의 제곱은 뭐더라? 수렴하는 수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참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들은요. 앞에 배웠던 극한의 성질의 역조건 형태로 주어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5번 문제를 보시면 곱이 0으로 수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수열이 an이 0 또는 bn이 0이 되는가를 보여라. 되는가 참인가 거짓인가를 판단하라 그랬는데요. 자, 얘는 거짓이 됩니다. 발레는 되도록이면 외우고 있는 게 나은데요. 자, 어떤 걸 예로 드시면 되느냐면 an 수열이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 드시면 됩니다. 10, 10 반복해서 가는 수열을 넣고요. 그리고 bn에 뭘 넣어주느냐면 01, 01 이렇게 반복해서 가는 수열을 넣습니다. 그러면 각각 다 뭐하고 있는 상태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뭐하고 있는 상태다? 발산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bn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도 뭐하고 있는 상태다? 발산하고 있는 상태죠. 자, 따라서 얘네들은 뭐가 되더라? 거짓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발레는 중요하기 때문에 꼭 신경 써서 봐놓으셔야 된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리미트 an의 제곱이 알파의 제곱이면 각각은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알파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알파 된다 했는데 이거 역시 거짓에 해당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을 예를 들 수 있느냐면 이런 수열을 예를 들어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a의 n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의 n승이라는 수열이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 제곱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에 뭐가 되는 2n승이 되어서 이 값은 뭐로 가는 1로 수렴하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an 수열은 보시면 진동하는 수열 형태죠. 처음에 마이너스 1 나왔다가 1 나왔다가 마이너스 1 나왔다가 1 나오는 진동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리미트 무슨 수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은 뭐 하게 되느냐면 an은 발산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an은 뭐 한다라고 주어져 있느냐면 수렴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진동 형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된다? 발산한다. 따라서 얘도 뭐에 해당한다? 거짓이 해당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역시 앞에처럼 뭐로 주어졌느냐면 한 개의 수열이 단독으로 수렴한다라고 주어지고 두 개의 수열 중에서 하나 또는 둘 다 수렴한다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거짓 형태로 나온다. 대표적인 게 뭐? 진동하는 수열을 들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리미트 an-bn이 0이면 즉 각각의 두 극한값이 같다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역시 틀린 유형인데요. 발레 잡기 좀 힘든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잘 알아놓으셔야 되는데요. 자, 0이 되는 유형 중에서 대표적으로 무리수 들어가는 형태를 쓰면 쉽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루트 n 플러스 1이고요. 그리고 b의 n이 루트 n이었다라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되죠. 그러면 유리화시켜서 계산 들어가시면 되니까 유리화시키면 이렇게 표현되죠. 루트 n 플러스 1분의 플러스 루트 n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은 당연히 n이 무한대로 가니까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수열은 다 뭐하고 있는 상태냐면 발산하고 있는 상태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 수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1이니까 어디로 가더라? 무한대로 가게 되고,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의 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이렇게 되어서 무한대로 갑니다. 즉 발산하거나 수렴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는 뭘 판단한다? 등호가 같다는 표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무한대라는 것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정 값이 같다는 등호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써야 된다? 역시 거짓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오셔서 8번입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bn이 0이면 이 값은 반드시 수렴한다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자, 역시 틀린 내용입니다. 자, 하나가 수렴한다고 해서 나눈 값도 수렴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어떤 예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이 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a의 n이 n제곱분의 1이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리고 b의 n이 n분의 1이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가 다 뭐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극한을 붙이면 0으로 가고 있는 상태죠. 자, 0으로 가고 있는 상태라서 빼더라도 뭐가 나온다? 0이 나올 수 있지만 나누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나누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1 그리고 n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an분의 bn입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뭐가 되면 n분의 이게 분모로 가고 얘가 분자로 가죠. 그래서 n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 약분되고 나면 n만 나와서 어디로 가게 되면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렴한다는 것은 뭐에 해당한다? 거짓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 역조건에서는요. 문제 조건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상황을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 조건이 하나만 수렴한다라고 주어졌고 두 번째도 하나가 수렴한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걸 물었고요. 하나가 수렴하는 상태에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하나가 수렴하는 상태에서 물었죠. 그래서 하나가 수렴하는 상태에서 물었을 경우에는 부정형이 나오는 경우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되더라? 뒤쪽에 해당하는 결과값들을 맞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4개가 다 뭐로 나왔다? 거짓으로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좀 쉽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부정형 문제에 대한 극한과 연계돼서 참거짓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형인데요. 부정형은 부는 이런 뜻이죠.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극한이 상황에 따라서 수렴하거나 또는 발산하는 형태인데요. 대표적인 부정형 유형을 알아놓으시면 문제를 좀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참거짓 문제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이게 이제 주로 수열의 극한에서 다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해서 함수 극한과 연관된 것도 같이 낼 수가 있는데요. 자, 0분의 0꼴, 무한소분의 무한소꼴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0 곱하기 무한대, 즉 무한소분의 무한대꼴. 이와 같은 4가지 유형은 뭐에 해당한다? 부정형이라는 걸 알아놓으시면 어떻게 풀 수 있냐면 두 번째 문제처럼 부정형의 경우에 따라서 수렴 또는 발산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렴하거나 발산하지 않는다. 즉 반드시 수렴하거나 발산한다는 문제가 나오면 틀린 거짓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발레들에 대해서 언급해놨는데요. 진동형 수열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AN, BN이 01, 01 되는 거나 10, 10 되는 거나 01, 01 되는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찾으시면 되고요. 또는 뭐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등을 이용해서 접근하면 금방 풀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건 부정형이라는 것만 판단하면 문제가 금방 풀리기 때문에 예제 문제 가지고 스피드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이 발산하고요. BN이 발산합니다. 그러면
무한대로 가는 꼴인데 여기 오시면 나눴을 때 극한값이 1이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에 들어간다? 부정형에 들어가겠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서 부정형입니다. 따라서 얘는 뭐더라? 거짓이다. 왜? 부정형은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뜻이 되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시면 10번입니다. 자, AN이 무한대로 가고 BN이 무한대로 갑니다. 그때 빼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죠. 자, 꼴을 보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뭐에 해당한다? 거짓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거짓입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시면 세 번째 유형입니다. 11번 AN이 무한대로 가고요. BN이 0으로 갑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줘? AN 곱하기 BN인데 그러면 하나는 0으로 가고 하나는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곱하기 0꼴이니까 역시 뭐에 해당하더라? 부정형이다. 따라서 1로 수렴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왜?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랬죠. 거짓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2번 가시면 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AN과 BN 중 하나가 뭐하면 발산하면 AN, BN은 발산한다. 이렇게 주어졌죠. 이거 중 하나가 발산하면 나머지 하나가 발산한다.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앞에 배웠던 이 꼴을 보시면 되죠. 위로 올라와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무한소분의 무한대 하나는 수렴하고 하나는 발산하죠. 그러면 어떤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경우 0으로 가고 0으로 수렴하고 얘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 여기 꼴은 무슨 꼴이 되느냐면 0 곱하기 무한대 꼴이 되어서 뭐에 해당한다? 부정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 발산한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뭐다? 거짓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래서 얘도 거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입니다. 자, 13번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13번 보시면 리미트 AN 플러스 BN이 수렴하고 AN이 발산하면 AN분의 BN은 수렴한다.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을 임의로 찾는데 가장 대표적인 걸 발레로 들 수 있는 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AN이 뭐로 갔을 때 10, 10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들이다. 그렇게 말했죠. 자, 그러면 BN은 0, 1, 0, 1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조건은 다 만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수열을 합하면 뭐로 나옵니까? 1로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AN은 발산합니다. 그러나 나누었을 때 BN이 0이 되기 때문에 수렴한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되겠죠. 따라서 이 내용은 뭐에 해당한다? 거짓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원래 발레를 들어서 풀어야 되는데 부정형이라는 걸 알고 발레들 중에서 대표적인 케이스들 알고 있으면 발레 찾거나 문제를 풀어야 될 때 좀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치환형 문제인데요. 자, 치환형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수렴하고 발산이 혼합해서 나오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사용되고 두 개의 수열 중 하나만 수열로 치환해가지고 주로 문제를 풀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얘 주어진 것들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간다고 주어졌어요. AN이 어디로 간지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AN-BN이 알파라고 해서 BN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뭘 구하라는 AN분의 BN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모르고 하나는 알고 있을 때 뭘 한다? 치환해서 풀면 쉽게 풀어낼 수 있다. 이런 뜻인데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수열을 AN-BN 수열을요. 자, AN-BN 수열을 뭐라고 둘 거냐면 CN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느냐면 자, AN-BN을 CN으로 뒀기 때문에 우리는 극한을 BN의 극한을 모르죠. 그래서 BN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느냐면 AN-CN으로 대체해서 표현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 뭘 알고 있느냐면 CN의 극한값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은 어디로 갔다? 알파로 간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석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은 뭐라고 쓸 수 있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AN-C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a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나누어 줍니다. an으로. 그러면 나누어 주게 되면 분모는 1이 되고 1-an분의 c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얘의 극한값은 무한대분의 알파로 가고 있기 때문에 cn의 극한값이 알파이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알파 모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값은 0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구하는 답은 2이 나오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뭐에 해당한다? 참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내려오셔서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an이 무한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an분의 bn이 알파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때 bn이 무엇인가 물었는데요. 자, 여기 꼴은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건데요. 문제를 조금 보신 분은 금방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an분의 bn이라고 주어졌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인데 an은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 상태냐면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렴하려면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죠. 뭐가 되어도 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고 그리고 상수 형태로 나와도 됩니다. 자, 그러면 수렴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bn이 뭐가 돼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도 된다? 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예, bn이 무슨 꼴이 되어도 된다? 무한대로 가는 꼴이 되어도 됩니다. 자, 이 경우가 뭐에 해당했다? 부정형에 해당했죠. 그래서 부정형 사용했던 방법으로 풀어도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방법은 치환을 이용한 풀이가 아니죠. 그래서 치환을 이용한 풀이로 변형시켜가지고 쓴다면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 옆에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n분의 bn을 뭐라고 두느냐면 cn 이렇게 둡니다. 자, 그러면 bn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느냐면 cn 곱하기 an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알고 있고 cn이 뭐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수렴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은 알파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뭘 하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 곱하기 a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꼴 모양에서 보시면 얘가 어디로 가고 있는 상태냐면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태고 여기가 상수 알파 값으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알파가 0이라면 뭐 수렴하는 값으로 갈 수도 있고 무한대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 결과는 수렴할 수도 있고 또는 알파가 상수값이라면 0이 아닌 상수값이라면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는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우로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0이라는 건 틀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여기다 쓰면 거짓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시면 리미트 am 플러스 n분의 1이 수렴한다 이렇게 주어졌죠. 그때 이 값을 수렴하는가 물었습니다. 자, 리미트 an이 수렴하는가 물었는데요. 자,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느냐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 플러스 n분의 1은 뭐라고 주어지느냐면 뭐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숨겨진 그렇게 잡고 그다음 우리는 an이 어떤 수열인지 모르니까 얘를 뭐라고 두느냐면 cn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 수열이 뭐라는 걸 알고 있고 알파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a의 n은 뭐라고 쓸 수 있느냐면 cn-n분의 1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라고 쓰시면 되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 대신에 뭘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cn-n분의 1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그러면 둘 다 뭐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수렴, 알파로 수렴하고 있고 얘는 0으로 수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각 극한 붙여서 계산해줘도 되죠. 그래서 각각 극한을 붙여서 계산하면 알파로 가고 하나는 0으로 가니까 결국 알파라고 나온다 이런 뜻이 되죠. 따라서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한 답은 올라오셔서 참이 된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교대 수열의 극한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대 수열의 극한은요, 첫 번째 홀수항들의 극한 그리고 짝수항들의 극한 값이 서로 같게 나오면 결국 이 수열 AN의 극한은 알파로 나온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짝수항 극한과 홀수항 극한이 같으면 수열은 수렴한다 이런 뜻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러가지 성질이라고 적혀있는 거 있는데요. 당연한 내용들이라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짝수항들의 극한이 알파면 이 수열 AN의 극한값은 알파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짝수항이 수렴한다고 해서 홀수항도 수렴한다라고 할 수 없죠. 대표적인 예는 1, 0, 1 예를 들어서 짝수항들만 1, 1, 1, 1로 간다고 치더라도 홀수항들은 아무 때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수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AN이 즉 수열이 수렴하는 상태에서 이것의 짝수항들은 수렴하게 되면 짝수항들도 같은 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성립하지만 얘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2의 n승 안에 4의 n 즉 4의 배수항들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짝수항이 수렴하면 뭐가 되더라? a의 4의 n 4의 배수항들의 극한값은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되고요. 자, 4의 배수항들이 수렴한다고 해서 짝수항들이 수렴한다고는 역시 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험에 생각보다 많이 나온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자,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A의 n수열이 수렴하면 A의 n에다 상수 붙은 항들, 왜냐하면 AN의 상수 붙어도 이 값도 어디로 가는 상태가 됩니까? 무한대로 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무한히 가는 항이 되죠.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 같은 값을 수렴하게 되고요. 역시 반대도 역시 성립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교대수열 관련해서는 간혹 출제되는데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 참거짓 문제들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7 일반항 AN이 수렴하면 홀수항 같은 값으로 수렴하는가 그렇게 물었으니까 당연히 참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8번 문제로 내려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시면 짝수항이 수렴하면 홀수항도 같은 극한값을 가진다. 홀수항은 규칙성을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더라? 거짓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9번 문제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시면 짝수항이 수렴하면 4의 배수항들도 수렴하는가 물었으니까 짝수항이 수렴하면 짝수항 안에 4의 배수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은 값으로 수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참이 되고요. 자, 그 다음 20번 문제 내려와서 보시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A의 n 짝수항이 수렴하면 일반항 AN도 수렴한다. 짝수항이 수렴한다고 해서 홀수항 수렴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수렴한다고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거짓에 해당하고요. 자, 그 다음 21번으로 내려오시면 일반항 AN이 수렴하면 AN에 더하기 10을 한 AN의 상수항도 같은 값으로 수렴하는가? 상수항이 덧붙여졌을 때는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되겠습니다.